이혜영 사모님께서는요, 부산에서 오늘 설명회를 위해서 일부러 아침 첫 차를 타고 올라오신 겁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준비한 2부 순서는요, 저희 서부 지역의 총괄 본부장님을 맡고 계신 본부장님이신데요. 특징은 머리가 너무 커서 아무데나 이렇게 돌을 던지면 우리 본부장 머리 맞을 수 있으니까 아무거나 던지시면 안 됩니다. 네. 자, 2부 순서는 저희 서부 지역의 총괄 본부장님이신 이종선 본부장님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모셔주시기 바랍니다. 자, 생기부 학생부 종합전형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자세히 들으셨을 텐데, 이제 구체적으로 생기부를 어떻게 작성하고, 그 다음에 자소서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그리고 실제로 면접 대비를 어떻게 해가야 되는지에 대해 좀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층까지 꽉 찼는데, 지금 앉아 계신 자리 현재 조금 더우신가요? 추우신가요? 좋으시다고요? 딱 좋아요? 조금 킬까요? 이쪽만 켜주세요. 지금 뒤에 진행하시는 분들은 히터를 잠깐만 켰다가 조금 줄여주실래요? 자, PPT 자료를 보지 마시고, PT 보면서 이렇게 필기하시려면 힘드니까 전부 다 볼펜이 하나씩 들어있으니까 볼펜 드시고, 중요 사항들은 일부러 책자에서 좀 빼놨습니다. 체크할 거 체크하시고 필요한 부분들을 좀 필기하시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책자에 보시면은 자, 80페이지 펴보십시오. 80페이지에 자, 80페이지 보면은 2부에 학생부 전형의 핵심 학교생활 기록부 작성 방법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80페이지에서 1번, 자, 밑으로 내려가십시오. 밑으로 내려가셔서 1번과 2번과 3번과 4번이 있는데, 3번에 빨간 글씨로 대학 입시 제출 서류의 기초 자료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3번에 중요 표시하시고요. 자, 펜 부지런히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머님들도 여기 앉아있는 학생들도 외워버리세요. 요 자리 안에서 외워서 나가시면 바로 실행할 수 있도록 생기부 작성법들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테니까. 자, 3번에 대학 입시 제출 서류에 밑줄 치시고요. 3번에 대학 입시 제출 서류에 밑줄 치시고, 그거를, 자, 여기 보십시오. 밑에 부분에다가 쓰지 마시고, 이따가 하나를 연결해야 되니까, 밑에, 그림 밑에다가 1번, 2번, 3번 해가지고 적어 주십시오. 자, 대학 입시 제출 서류에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1번, 생기부, 학교생활 기록부. 그 다음에 2번, 자소서. 그거를 일부러 써놓으려다가 이렇게 빼놨어요. 어머님들이 이렇게 한번 써보셔야 외워지니까. 자, 1번에 생기부, 2번에 자소서, 그 다음에 3번에 추천서. 학교 선생님들이 써주는 추천서인데, 이 추천서에 대해서 미리 좀 팁을 드리면, 대부분 고등학교 3학년 담임 선생님들한테 추천서를 받으려고 하시는데, 꼭 그럴 필요 없습니다. 가능하면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서부터 멘토가 될 수 있는 선생님을 한번 이렇게 학생과 친한 선생님을 정하셔서, 왜냐면 고등학교 3학년 담임 선생님이 일괄적으로 모든 자기 담임반에 대해서 추천서를 쓰려면은, 너무 이렇게 허술한 추상적인 문구들이 나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어떤 학생과 친한 선생님을 정하셔가지고, 멘토로, 그래서 그분한테 써주시게 해주는 게 조금 더 이렇게 성실한 추천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째, 4번 항목이 뭐냐면은, 학교 소개서입니다. 학교 소개서. 그런데 4번 항목에 있는 이 학교 소개서는 대학마다 원하는 대학도 있고 원하지 않는 대학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를 들어가고 나면은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학교 소개에 대해서는. 그래서 4번은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3번도 사실은 제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데, 그래도 3번을 위해서, 추천서를 위해서 미리 좀 작은 팁을 드리면은, 어머님들이 학교와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유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3학년 내내 선생님과의 관계나 이런 거 한 번도 유지하지 않다가 3학년 때 갑자기 추천서 써달라고 그러면 좋은 추천서가 나올 수가 없겠죠. 학교생활 적극적으로 하시고, 만약에 직장생활 하시거나 학교생활을 적극적으로 참석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어떻게 하시냐면은, 요즘에는 웬만하면 담임선생님들이 전부 다 카톡방이나 밴드를 하고 있으니까
그 카톡방이나 밴드를 좀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시면서 내가 누구 엄마고 어떤 활동을 지금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표현해 주시라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1번의 생기부와 2번의 자소서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연결을 하시냐면은 1번의 생기부와 2번의 자소서를 두 개를 묶어서 동그라미 치시고 1번의 생기부와 2번의 자소서 두 개를 묶어서 동그라미를 치신 다음에 화살표를 아무데나 편하신 방향으로 화살표를 이렇게 잡아 빼고 그리고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아까 정답 맞추신 분 체크하셨죠? 예, 실제로 학원 수강료 5만원 할인권 드리도록 하십시오. 자, 이것도 수강료 5만원 할인권을 걸고 첫 번째 퀴즈를 내겠습니다. 1번의 생기부와 2번의 자소서에 동그라미 친 다음에 그걸 화살표로 길게 연결을 해서 결국 생기부와 자소서를 잘 쓰는 이유는 이걸 하기 위해서예요. 이걸 하기 위해서. 두 글자입니다. 말로 하지 마시고 손으로. 아니 근데 뭐 두 글자라니까 뭐 생기부와 자소서를 잘 쓰는 이유는 두 글자 뭐 합격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자, 아시는 분? 손을 이렇게 동시에 너무 많이 드셔서 좀 너무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계시는 여기서 그 두 번째 줄에 그 끝에 계신 분인데 예, 면접입니다. 네, 체크해 주세요. 수강료 5만원 할인권 드리십시오. 자, 이따가도 문제가 나갈 겁니다. 그리고 제 거 끝나고 그 다음에 3부 순서에서 우리 동작 하이스트 이영배 원장님 와서 퀴즈를 여러 개 던질 거니까 거기서 좀 쉬운 퀴즈들이 많이 나갈 겁니다. 1번에 생기부를 하고 이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1번에 생기부를 만들고 2번에 자소서를 만드는 이유는 결론은 면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결론은 면접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이 면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면접이 굉장히 중요한데 올해 민사고 입시, 민사고를 비롯해서 하나고, 상상고, 전국 자사고의 개념들 어머님들이 좋아하는 고등학교들의 특목 입시의 흐름과 대학 입시의 흐름은 너무나 똑같습니다. 너무나 똑같습니다. 생기부가 기본이 되고 자소서가 기본이 된 상태에서 마지막 면접으로 최종 결정을 하니까요. 그런데 올해 민사고 입시에서 어떤 결과가 일어났냐면은 제가 이제 직접 목동에서 케어를 하고 있던 학생이었는데 두 학생이 굉장히 상반된 결과가 일어났는데 예측과 완전히 벗어나는 결과가 일어났어요. 어떤 결과가 일어났냐면은 한 학생은 화울 동상을 탄 학생이고 한 학생은 화울 은상에다가 수학 KMO 수상 경력도 있는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화울 은상을 받고 KMO 동상을 받은 이 학생은 요번 민사고 입시에서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는데 오히려 예상치 못하게 화울 동상을 받은 학생은 민사고 입시에서 합격을 했어요. 뭘로 뒤집어졌다는 이야기인가요? 면접입니다.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표현력입니다. 그 표현력을 미리미리 연습시키지 않으면은 실제로 아무리 생기부와 자소서를 잘 만든다고 하더라도 면접장에서 뒤집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작년 11월 19일까지는 대치미탐이 있었어요. 대치미래탐부에서 초중고 전체 총괄원장으로 입시를 진행을 하다가 재작년 11월 20일부터 이제 여기 서구 본부장으로 왔는데 서구라 하면은 우리 목동과 동작, 마포를 통틀어서 이야기하는데 가장 안타까운 사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대부분의 목동 학생들과 대부분의 동작, 마포 학생들이 아까 이 앞에서 얘기했던 우리 이용 소장님이 얘기했던 가장 중요한 입시 전형이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그랬잖아요.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서 대부분 학생부 종합 전형을 전부 다 포기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부 다 대치에 그리고 광주에 그리고 대구에 하다못해 인천 애들도 많이 가요. 그 아이들한테 학생부 종합 전형을 다 포기해버리는 경향이 많이 나오는데 학생부 종합 전형을 포기하는 대부분의 이유들은 뭐냐면은 학생부 종합 전형의 실체와 분석에서 1학년, 2학년 과정 혹은 마지막으로 3학년 1학기까지 준비하는 그 과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부분 포기하는 경향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오늘 좀 적극적으로 분석을 해드릴 건데 자, 두 번째 퀴즈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퀴즈. 1번에 생기부가 있고 2번에 자소서가 있고 그 다음에 1번에 생기부와 자소서가 결국은 마지막에 연결되는 건 뭐냐면은 면접으로 연결된다 그랬습니다. 그럼 면접으로 연결되는데 생기부와 자소서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그 아이의 얼굴을 보고 실제로 면접을 하기 전에 이미 생기부와 자소서를 읽고
이 아이는 뽑고 싶은 아이야, 이 아이는 어떤 아이야라는 선입견이 잡혀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면접시험장에 가서 굉장히 잘 발휘하지 않는 이상은 그 선입견을 뒤집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또 거꾸로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생기부와 자소서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는데 그 아이가 면접을 망쳐서 떨어지는 경우는 극히 많지가 않습니다. 어떤 경우 면접시험 문장 가서 정말로 울어버린다든지 아니면은 질문관이 물어보는 하나고 입시와 비슷한 대입의 형태에서 질문관이 면접관이 물어보는 말들에 대해서 반박하고 싸우는 아이들이 있어요. 자존심 굉장히 강한 아이들인데 자기와 이슈가 맞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싸우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바로 떨어뜨려요. 그런 경우만 아니라면은 이미 생기부와 자소서를 통해서 이 아이는 어떤 아이야 라는 선입견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생기부와 자소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퀴즈가 뭐냐면은 자소서를 쓰는 방법, 자소서를 쓰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자소서는 작년까지는 대학마다 공통 항목이 4가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학교마다 선택하는 자율 항목이 2가지가 있었는데 이제 올해부터 바뀌었죠? 어떻게 바뀌었나요? 공통으로 써야 되는 자소서 항목이 3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를 외워놓으셔야 돼요. 이거를 외워놓으셔야 우리 아이가 무슨 자소서 쓸 거리를 만들지를 정리를 할 수 있으니까. 자, 공통으로 쓰는 그 자소서 항목은 1번 문항 굉장히 깁니다. 여기에 대해서 1000자에서 1500자 써야 됩니다. 2번도 문항 굉장히 깁니다. 3번 문항 굉장히 깁니다. 그런데 길게 가실 필요 없고 간단하게 요약하시면 됩니다. 1번 문항은 무조건 뭐냐면은 학업에 관한 겁니다. 공부 어떻게 했니? 자, 2번 문항은 뭐냐면은 활동에 관한 겁니다. 자,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활동은 무슨 활동인가요? 교내 활동. 동아리 활동이 제일 중요한 게 아니라 교내 활동에 뭘 했는지. 그 다음에 3번 문항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냐면은 나눔, 배려 이렇게 길게 나가는데 요약하시면 됩니다. 인성입니다. 인성에 관한 부분. 자, 여기까지는 대학마다의 공통문항입니다. 필기하고 보지 마시고, 자, 고개 두시고 외워버리십시오. 대학마다 요구하는 자소서에, 서울대를 비롯해서 모든 대학이 요구하는 자소서의 공통문항은 3가지가 있습니다. 1번이 뭐라고요? 학업. 2번이 뭐라고요? 무슨 활동이요? 교내 활동. 3번이 뭐라고요? 인성입니다. 그 인성 안에는 나눔, 배려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그 인성 옆에다가 적어주십시오. 뭘 적어주셔야 되냐면은, 하버드에서 굉장히 심하게 그 연구를 좀 했었는데 뭐냐면은 하버드를 졸업한 학생들이 성공하는 학생도 있고 성공하지 못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다른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과 하버드를 졸업한 학생들의 성공한 학생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연구를 해봤어요. 연구를 해봤더니 7가지의 특징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버드에서 학생들 뽑는 방법을 바꿨어요. 기본적으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 중에서 이 7가지 덕목을 갖고 있는 아이들을 뽑아봤더니 그 아이들은 대부분 졸업해서 사회에서 성공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걸 지금 어느 대학이 따라가고 있나요? 서울대가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서울대에서 자소서와 면접에서 보는 항목은 하버드에서 보는 그 7가지 항목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 7가지 항목이 뭐냐면은 옆에다 필기해 주십시오. 자, 열정이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아이가 교내 활동을 하고 뭘 하고 진행을 할 때 자소서에 쓸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나중에 면접장 가서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런데 실제로 고3 학생들 대치, 목동 마찬가지 특히 목동이나 동작 마포가 심한데 자소서 써가지고 온 내용을 보면은 그 자소서 안에 서울대에서 보는 서울대가 하고 있으니까 연세대, 고려대, 한양대부터 줄줄이 다 따라가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이 시험을 보는 단계에서는 거의 100% 따라갈 겁니다. 그런데 그 7가지 항목이 자소서에 녹여 있는지를 보고 그 부분이 맞는지를 면접 시간에 물어보는 건데 대부분 자소서에 보면 그 내용이 다 빠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합격할 가능성이 굉장히 적어진다는 거죠. 그 7가지 항목이 뭐냐면 첫 번째가 열정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은 근성이 있는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근성은 어머님들이 생각하시는 일감으로 어떤 곤조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근성의 예를 간단히 들어드리면 뭐냐면은 자, 사법고시를 합격하기 위해서 목표를 세웠는데 7번 떨어졌는데 8번째 또 도전하는 거. 이건 근성이 아니라 바보예요. 이거는 근성이 있다고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법고시의 목표를 정했는데 2번, 3번 떨어지면 이건 나와 길이 맞지 않는구나라고 생각하고 빨리 목표를 수정해야 돼요. 목표를 수정해서 첫 번째 목표를 이루지 못했지만 그 어려움과 고난을 극복하고 새롭게 목표를 잡아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부단하게 노력하는 모습. 이게 근성인데 하버드에서 보는 7가지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그 자소서에 녹여 써야 되는 내용이 바로 이 근성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목표를 설정한 다음에 그 목표를 위해서 중간에 어려움 단계를 극복하고 그 목표를 한 번에 이루어내면 가장 좋은데, 설령 그 목표가 맞지 않다고 하더라도 수정 과정의 고난까지 극복해주면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는 겁니다. 자, 1번이 열정입니다. 2번이 근성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은 자제력입니다. 자제력. 그러면은, 자, 세 번째가 자제력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은 낙관성입니다. 낙관성.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냐면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아이가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뭐냐면은 사회적 지능입니다. 사회적 지능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은 그냥 역지사지의 개념입니다. 내 친구의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는 것, 선생님의 입장, 엄마의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는 것. 마지막으로 뭐냐면은 지적 호기심입니다. 지적 호기심. 근데 이 지적 호기심이라는 뭐냐면은 내가 뭔가를 알고 싶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는 그게 궁금해서 그래서 이렇게 책을 찾아 읽어봤어요. 저는 그게 궁금해서 이렇게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많은 사실들을 알게 됐어요. 자, 그러면 지금 금방 말한 것들을 7가지 요소를 머릿속에 외워버리십시오. 첫 번째가 뭐라고요? 발음을 한번 해보시면 나도 모르게 내가 발음한 걸 귀로 듣기 때문에, 여기 앉아있는 학생들 중에서 혹시 영어를 맨날 단어를 외웠는데 실제로 시험 봐서 가서 보려면 영어 단어가 생각 안 나는 학생들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눈으로 외우지 말고 반드시 써보면서 발음을 해보세요. 발음을. 모닝, 애프터눈 발음을 한번 해보면 자기도 모르게 귀로 그 단어를 듣기 때문에 그 단어가 생각나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도 자꾸 뭘 암기하실 때 발음을 해주시면 상당히 좋습니다. 자, 첫 번째 요소가 뭐라고요? 열정. 두 번째가 뭐라고요? 근성. 세 번째가 뭐라고요? 자제력. 네 번째가 뭐라고요? 낙관성. 다섯 번째 뭐라고요? 감사하는 마음. 여섯 번째 뭐라고요? 사회적 지능. 일곱 번째가 뭐라고요? 이게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1번에 생기부를 만드는 거고 2번에 자소서를 쓰고 마지막으로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 아이의 생각을 들어보기 위해서 면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생기부부터 자소서부터 면접의 연결까지 이 부분이 자소서에 녹여있지 않으면 실제로 합격할 가능성이 굉장히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학생이 내가 자소서에 열정이 있는지 근성이 있는지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자소서에 어떻게 녹여 쓸 수 있나요? 저 열정 굉장히 뛰어나고요. 우리 엄마가 그랬는데 근성은 제가 최고래요. 할아버지와 감사하는 마음은 제가 저희 조상 통틀어서 최고래요. 이런 거 맨날 써봐야 교수님 입장에서 면접관 입장에서 인정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뭘 이용하는 거냐면은 봉사활동이니 동아리니 여러 가지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내가 봉사활동을 다녀보니까 실제로 봉사활동 가보니까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는 학생들을 보게 돼서 그래서 우리 집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었는데 집에 돌아와 보니 엄마 아빠와 같이 이렇게 뭐 그렇게 넉넉한 가정은 아니지만 산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돼서 그때부터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게 돼요. 어디다 녹여 쓰는 건가요? 자소서에 녹여 쓰는 겁니다. 그리고 너 동아리 활동을 만들어가지고 농구 동아리를 만들어서 진행을 했었는데 친구 한 명이 안 나오기 시작했는데 내가 이 친구한테 혹시 소홀한 건 아닌가 생각을 하다가 친구한테 전화도 자주 하고 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나오게 돼서 그래서 우리가 농구 활동 동아리를 열심히 하게 돼서 그래서 그 동아리가 이제 발전돼가는 그런 모습들을 자소서에 녹여 쓰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자소서를 보고 면접관은 뭘 판단하는 건가요? 얘가 뭐가 있다. 아까 7가지 요소 중에 얘가 뭐가 있다? 친구의 입장을 배려하는 사회적 지능이 있는 아이구나라는 걸 판단하고 체크를 하고 이 아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면접할 준비를 한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 번만 외워버리세요. 고개 드시고 필기 한번 보지 마십시오. 자, 1번이 뭐라, 대학에서 요구하는 서류에는 크게 4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필기 한번 보지 마시고 자꾸만 암기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1번이 뭐라고요? 1번이, 여기서 1번이 열정 이러시면 안 되고 1번이 뭐라고요? 생기부. 2번이 뭐라고요? 자소서. 3번이 추천서. 4번이 학교 소개서. 제일 중요한 건 1번과 2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생기부와 자소서는 그걸로 독단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결국 어디로 연결이 된다? 면접으로 연결이 되는데 면접이 굉장히 중요한데 면접을 보기 위해서 생기부와 자소서가 준비가 다 안 돼 있으면 면접 볼 건수가 없다는 겁니다. 교수님도 물어볼 말이 없어요. 그러면 자, 생기부가 중요할까요? 자소서가 중요할까요? 물론 둘 다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건 자소서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꾸로 생기부가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은
생기부가 없으면 자소서 쓸 거리가 없어요. 대부분 면접관들은 생기부와 자소서가 맞는지를 확인합니다. 생기부에는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자소서에 자기가 무슨 동아리 활동하고 뭐를 느끼고 이거 전부 다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소서가 가장 중요한데 자소서의 기본 베이스는 전부 다 어디서 나오는 거다? 생기부에서 나오는 거. 그래서 생기부를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드리는 겁니다. 생기부를 어떻게 써야 대학을 잘 들어갈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자소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대학에서 요구하는 항목에서 공통 항목이 1번이 뭐라고요? 학업. 2번이 뭐라고요? 활동. 3번이 뭐라고요? 인성. 그런데 이 인성을 보는 요소는 주로 하버드를 서울대가 쫓아가고 있고 서울대를 연대고대 한양대가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자소서에서 보는 인성에는 몇 가지가 있다고요? 7가지가 열정, 근성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 질문입니다. 혹시 이걸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으신 분은 손 들어주시고 체크하시고 이번 질문은 수강료 할인권 10만원 드리십시오. 수강료 할인권 10만원입니다. 자, 대학에서 요구하는 공통 자소서 항목에는 3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학업과 그 다음에 활동과 인성입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올해부터 대학마다 한 가지의 자소서 항목을 정해놓고 1000자에서 1500자를 원합니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세 학교만 물어보겠습니다. 오늘의 퀴즈입니다. 대학마다 정하는 자소서의 선택 항목, 서울대가 뭘 하는지, 연세대가 뭘 원하는지, 고려대가 뭘 원하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10만 원입니다. 틀리셔도 괜찮습니다. 대부분 모르고 계시니까 없으신가요? 한번 손 해보실래요? 네, 1차. 서울대 독서 맞습니다. 연대. 어떡하죠? 이거 3만원 드릴 수도 없고. 자, 이거는 정답이 없으시네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가 서울대를 목표로 하는지 연대, 고대를 목표로 하는지를 잡아서 그래야 생기부에서 어떤 학문, 연대를 가고 싶어하는 학생이 연대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생기부의 요소를 공란으로 비워놓고 자소서를 만들어 오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자, 서울대는 뭐냐면은요, 서울대가 선택하는 자소서 항목이 뭐냐면은 독서입니다. 자기가 읽은 책 중에 감명 깊게 읽은 책 3권에 대해서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연세대는 뭐냐면은요, 진로를 결정하기 위해 얘가 무슨 노력을 했는지, 진로를 결정하기 위해 한 노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아니면은 진로를 위해 노력한 걸 쓰든지 아니면은 고난 극복이나 역경 극복에 대해서 써주시면 됩니다. 필기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세 번째, 고려대는 뭐냐면은 지원 동기를 물어봅니다. 특목 들어갈 때 자소서의 모든 공통 항목이죠. 지원 동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됩니다. 자, 자소서를 쓰려면은 생기부가 만들어져 있어야 되고, 그리고 생기부와 자소서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면접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자, 면접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생기부 분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 설명회 때마다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드리고 있는데, 연세대학교에서 모의 테스팅을 했었습니다. 연세대학교에서 면접에 대한 모의 테스팅을 했었는데, 그때도 연대 레벨의 학생들 100명을 모아놓고 공통 질문을 던졌었는데, 그 공통 질문이 뭐였었냐면은, 박연차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그런데 예상대로 전부 다 대답은 똑같은 대답이 나왔습니다. 학생들이 뭘 몰라요? 박연차 사건이 뭔지를 몰라요. 박연차 사건이 뭔지를 몰라서 전부 다 99명이 대답을 못하고 한 명이 대답을 했는데, 그나마 그 녀석도 이제 학원에서 면접 대비 연습을 시켜가지고 보낸 학생이었어요. 면접 대비 연습을 보낼 때 면접 시험장 가가지고 가장 감점이 크게 되는 제 1번 요소가 뭐냐면은 눈 피하는 겁니다. 교수님이 뭔가 질문을 던졌을 때, 면접관이 질문을 던졌을 때 무의식적으로 눈 피하는 거 둘 중에 하나거든요. 하나는 모르니까 눈을 피하든지, 두 번째는 뭔가 멋있는 말을 만들어내려고 잠깐 눈을 피하든지. 그래서 학생들은 고1 때부터 고2 때부터 그거 연습하셔야 됩니다. 엄마가 아무리 모르는 거 물어봐도 눈 빤히 쳐다보는 연습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눈 피하면 일단 감점됩니다. 그러니까 연습은 시켰으니까 가서 그 2가지 연습 먼저 시키고 들어갑니다. 면접 시험장에 실제로 갈 때는 안경 태도 바꾸게 만들고, 발 떠는 모습 없게 만들고, 얼굴 만지지 못하게 하고, 왜냐면 하나하나의 모든 모습을 관찰을 하니까요. 생기부와 자소서의 선입견을 가지고. 그랬는데 박연차 사건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대부분 모든 학생들이 일단 첫 번째로 뭘 모르냐면은 박연차 사건이 뭔지를 몰라요. 상식이 없어요, 아이들이. 근데 이제 눈을 피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교수님 눈을 계속 바라보고는 있는데, 뭔가 대답을 해야 그 다음 연쇄 질문이 나오는데 대답이 안 나오니까,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은
아무리 몰라도 단어에서 뭔가 힌트라도 얻어서 네가 가지고 있는, 아느냐 모르느냐는 물어보는 게 아니거든요.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말을 다 해보라는 거죠. 그 녀석이 뭐라 그랬냐면은 박연차 사건, 뭔지는 모르는데 아무튼 끝이 차로 끝나니까 옛날 자동차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얘가 뭐라 그랬냐면 국산 자동차는 서비스가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한 명이 대답을 하니까 교수님들 입장에서는 너무 예쁘니까 연쇄 질문을 던져준 거예요. 2차 질문을. 왜 국산 자동차는 서비스가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하니? 근데 얘는 맞았다고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연대 교수님이 네가 우리 학교 연대에 들어오면 네 이름을 기억하겠다. 이름이 뭐니? 가산점을 줄 수는 없다. 대답이 틀렸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연대 떨어져가지고 가산점 받을 기회도 없었는데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을 바꿨습니다. 남학생들 전부 다 내보내고 여학생들 50명만 남겨놓고 질문을 바꿨는데 뭐로 바꿨냐면은 빅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그때 여학생들 앞에 박연차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는데 갑자기 빅뱅을 물어봐 주니까 눈피하는 애들은 하나도 없겠죠. 막 빅뱅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교수님들이 바라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단 한 명만이라도 이렇게 말해주는 아이가 나와주기를. 그게 뭐냐면은 대한민국에는 이러이러한 이런 그룹들이 있는데 빅뱅은 이러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저는 빅뱅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빅뱅을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뭘 이야기해 주길 바라고 있는 건가요? 서론과 본론과 결론을 말해. 그런데 서론과 결론을 말하는 학생이 역시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면접에 대한 대비는 학원에서 집중적으로 시키기가 힘듭니다. 면접 대비를 위한 전초기지인 생기부와 자소서를 만드는 건 학원에서 만들어 드릴 겁니다. 계속해서 체크하고 재원생들, 학부모님들을 계속해서 괴롭힐 겁니다. 그런데 면접에 대한 근본 개념은 어디서 만들어져야 되냐면 박연차 사건에 대해서 연대 레벨의 학생 100명이 아무도 대답을 못했다는 건 일단 첫 번째로 뭐가 없는 건가요? 상식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두 번째로 뭘 말을 못한다고요? 서론과 본론과 결론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방법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현재 지금 중등부 어머님들 손 들어보세요. 중등부.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때는 너무 빠릅니다. 중학교 1학년 들어가면서부터는 제가 지금 말하는 것들을 오늘부터 시작을 하십시오. 그럼 중등 과정을 지나서 지금 고등부 어머님들 손 들어보세요. 고등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설령 지금 늦은 감이 있는 예비 고3 학생들은 예비 고3도 지금부터 1년만이라도 해주십시오. 아이들에게 상식을 갖추고 서론과 본론과 결론이 몸에 완전히 배지 않으면 실제로 시험장 가서 너무 떨려요. 대부분의 여학생들은 시험장 가서 면접 시험장 가서 울고 나옵니다. 너무 떨리기 때문에 내 말 한마디가 대학의 합격 불합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너무 긴장되고 느닷없이 그냥 과잉 보고한다고 시험 보기 면접 보기 전날 청심환 먹여가지고 속 뒤집어지는 아이들도 있는데 너무 많이 떠는 아이들은 한 달 전부터 청심환 미리 먹여보시고 그 애들 씹지도 못하는 거 주지 마시고 물약으로 먹이세요. 물약으로 먹이셔가지고 몸에 받는지 안 받는지까지 세밀하게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뭘 연습을 시켜야 되냐면은 상식이 몸에 갖추어지고 서론과 본론과 결론이 몸에 습득되는 방법들은 어머님들이 집에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미 방법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안 해주시는 거 뭔가요? 신문사설을 꾸준히 읽은 아이와 꾸준히 읽지 않은 아이는 나중에 엄청나게 큰 차이로 벌어집니다. 어디 가서요? 면접장 가서. 신문사설 읽도록 하세요. 최소한 1년만 꾸준히. 그런데 신문사설 읽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요. 요즘에 신문사설 보면은 보통 지금 그 신문집에서 신문 보시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신문 안 보시는 분들은 오늘 돌아가시면서 빨리 신문 신청하십시오. 컴퓨터 온라인으로 사설 읽게 하지 마세요. 기억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페이퍼로 읽게 하세요. 그리고 어머님들이 도와주셔야 되기 때문에 신문 그 조선일보 보시는 분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혹시 뭐 예측하지 마시고요. 동아일보. 요즘 동아일보를 거의 안 보시더라고요. 중앙일보 보시는 분. 네, 그 다음 무슨 신문 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는데 요즘 신문에 보면 보통 신문사설이 3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학생들이 신문사설 읽게 하지 마시고 어머님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신문사설을 가위로 예쁘게 오리신 다음에 노트 돌아가면서 예쁜 거 하나 사셔가지고 노트 한 페이지에 하나씩 신문사설을 붙이세요. 신문사설을 한 페이지 하나씩 해서 3개를 붙이셔가지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형광펜 노란색이나 주황색 2개 정도 준비해 주시면 좋습니다. 왜? 하루는 노란색, 하루는 주황색. 왜냐면은 1년 이상을 가야 되는데 계속 한 색깔로 하니까 아이들이 지겨워하더라고요. 거기서 응용해가지고 형광등 색깔을 여러 개로 하면 애들 머릿속에 색깔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2가지 색깔이 가장 좋더라고요. 몇 년간 해본 거니까. 2가지 색깔로 해가지고 맨 위에 제목에 밑줄 치시고 첫 번째 줄이 서론이니까 서론에 밑줄 치시고 마지막 줄이 결론이니까 결론에 밑줄 치시고
중간 즈음이 본론이니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중간에 과감하게 밑줄 치세요. 밑줄 칠 때 자대고 밑줄 치세요. 자대고 밑줄 치셔가지고 신문사설 3개에다가 제목과 서론과 변론과 결론을 밑줄 친 다음에 집에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이들 학원 끝나고 학교 끝나고 집에 왔을 때 집에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읽는 시간이 3분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엄마가 밑줄 쳐준 제목과 서론과 본론과 결론만 간단하게 읽고 무슨 뜻인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냥 읽고 잠들게 만드세요. 그걸 1년 이상만 해주십시오. 1년 넘어가서 2년, 3년 정도 하면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은 자연스럽게 자기도 모르게 신문사설을 읽었다는 것 때문에 애들이 일단 뭐가 1년 정도 하면 갖춰지냐면은 자신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남들보다 신문사설을 엄마가 해주는 걸 계속 읽었었어라는 자신감이 면접장에서 어떻게 대답하는지 80%를 좌우합니다.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상식이 잡히고요. 두 번째는 서론과 본론과 결론을 1년 이상을 꾸준히 읽게 되면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서론, 본론, 결론을 말하는 게 체화가 됩니다.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독이 되는 방법은 뭐냐면은 신문사설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게 되면은 하루도 안 빼고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신문사설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굉장히 어렵잖아요. 짜증나고 힘들잖아요. 그걸 하루도 안 빼고 매일 읽게 되면은 역효과 납니다. 국어가 싫어지고 집 나가고 싶어지고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 밑줄 친 부분만 읽게 하세요. 신문사설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게 하는 건 옆집 경쟁 학생들한테 보내주시고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보내주시고 우리 학생들은 밑줄 친 부분만 그리고 제발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조금 이따 분석하는 생기부 분석보다 더 중요한 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신문사설 해달라는 부탁일 수도 있어요. 신문사설만 해주시면 나머지 생기부, 자소서, 그 다음에 면접하는 연습은 동작 카이스트에서 책임지고 진행을 해드릴 테니까 가위로 예쁘게 오리셔가지고 노트에다 붙이시고 그리고 종교를 떠나서 기도하기 시작하세요. 1년 넘게. 우리 아이가 이 신문사설 읽고 서울대 들어가게 해주세요라는 황당한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가 이 신문사설을 읽고 올바른 가치관이 설 수 있도록 그리고 정말로 바른 상식이 서고 서론 결론을 말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아이가 면접시험장 가서 떨지 않고 자기 생각을 제대로 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루에 시간을 정해놓으시면 가장 좋은데 시간 정하기 힘드니까 하루라도 안 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루라도 안 빼고. 그리고 노트 페이지에다가 이렇게 신문사설을 붙이고 나면 밑에 여백이 생기잖아요. 그 여백에다가 1주나 2주에 한 번씩 너무 자주 쓰지 마시고요. 1주나 2주에 한 번씩 간단하게 엄마나 아빠가 돌아가면서 메모 좀 해주세요. 힘들어 보이던데 힘내. 이런 식으로. 무거운 거 쓰지 마시고 거기다 대고 막 엄마 너 때문에 살아. 막 이런 거 쓰고 옆 페이지에 막 아빠도 그럴걸. 페이지 넘기면 할머니 쓰러지셨다 막 이런 거 하면은 애들한테 가장 독이 되는 게 뭐냐면은 어깨에 부담감 느끼는 겁니다. 어깨에 부담감 느끼는 순간 잘하던 공부도 때려치고 싶은 생각이 너무 많이 드니까 지금부터 시험장 갈 때까지 엄마들은 굉장히 쿨한 모습을 보이셔야 됩니다. 제가 정말로 부탁드리는 거 예비고3 어머님들 손 들어보세요. 예비고3 어머님들 제발 집에서 그 말씀 하지 마십시오. 우리 집안은 재수는 안 된다. 그 아이는 반드시 재수예요. 왜? 공부에 대한 부담감이 1년에 끝내야 돼라는 부담감이 누르기 때문에 재수할 확률 거의 90%예요. 엄마들은 쿨한 모습을 보이셔야 돼요. 3수까지는 괜찮아. 천천히 해. 그러면서 뒤에서 신문사설 해주시면서 조율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부터 해주시길 정말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문사설 해주시는데 근데 너무 큰 기대하지 마세요. 여기 지금 학생들도 많이 와 있는데 신문사설 해가지고 떨리는 마음으로 저녁에 아이 학원 갔다 오고 피곤하면은 엄마가 널 위해 준비했어. 제목과 서론과 본론과 결론만 읽고 편하게 잠들어 이렇게 주면은 애들 반응 어떨 것 같으세요? 우리 엄마 정말 최고야. 이런 반응하면 걔가 이상하네요. 요즘 애들은요 고마워도 짜증을 내요. 짜증나도 짜증을 내고 됐어 뭔데 놓고 가 방에 좀 들어오지 말라고 이 반응이 나오는 애들이 정상이에요. 요즘 애들의 대세예요. 첫날부터 또 그런 반응 나온다고 노트 모서리로 찍지 마시고 진짜 속이 새카맣게 타더라도 안 걸릴 각오하시고 참아주실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밀어넣으세요. 매일매일 퇴짜 맞더라도 그냥 언젠가 아이가 읽기 시작할 겁니다. 가장 오랫동안 밀어넣어가지고 읽었던 아이는 묵동의 명덕예고 학부모님입니다. 명덕예고 학부모님인데 그 녀석도 대단하고 엄마도 대단해요. 며칠 동안 안 읽었냐면 96일을 안 됐어 놓고 가라고 들어오지 말라고 문 잠그고 그럼 엄마 문 따고 들어가고
키 감추면 숟갈로 따고 들어가고 하셔가지고 결국은 96일을 밀어넣으니까 97일째 그 녀석이 명동외고 학생인데 줘봐 그러더니만 그걸 읽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꾸준히 읽고 그래서 굉장히 친해져가지고 지금도 지가 원하는 서울대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걔 지금도 얘기하는 게 엄마 정성으로 자기가 들어갔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와가지고 생맥주 한잔 사달라고 해서 맥주 한 잔씩 하면 이 녀석 취기 술도 잘 못하는 놈이라 조금만 먹으면 술 이렇게 취해가지고 눈가 촉촉해지면서 하는 엄마 자랑 1번이 뭐냐면 우리 엄마가 얼마나 독한 줄 알아 선생님? 내가 한 달째 넘어가면서부터 자기도 등골이 시큰시큰했대요. 언제 날라올 텐데 엄마가. 그런데 40일이 되고 50일이 되고 60일이 되는데 엄마가 계속 밀어넣는 걸 보고 자기가 사실은 속으로 방에서 울면서 계속 날짜를 카운트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97일째 돼서 도저히 안 돼서 읽었는데 자기가 평생 그걸 못 잊을 것 같다고. 어머님들 그거하고 하셔야 됩니다. 어머님 대단하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그 어머님을 섭외했어요. 우리 설명회 할 때 와서 간증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어머님이 굉장히 놀라운 비밀을 얘기하셨습니다. 어머님 정말 대단하시다고. 제가 평생 본 어머님들 중에 최고의 엄마라고. 그랬더니 어머님이 저한테 하신 말이 뭐냐면은 97일 만에 읽었다 그랬잖아요. 어머님이 100일 채우고 죽여버리려고 그랬다고. 너무 속상해가지고 100일 채우고 아예 책가방이 보고 다 불살라버리고 학교 그냥 때려치게 하려고 그랬대요. 근데 절묘하게 97일째. 그래서 어머님하고 저하고 비밀이에요. 절대로 얘기하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면은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열심히 공부해서 카이스트 들어갔던 학생들이 그 중에 한 명은 제 제자도 있었는데 연쇄 자살하는 사건들을 보고 제가 너무 안타까웠는데 요즘 애들이 정신력이 굉장히 약해요. 살면서 대학생활하다 군대 생활하다 시집가서 조금만 직장생활하다 힘들면은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애들이 너무 많은데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그 죽고 싶은 힘든 딱 그 순간에 엄마가 떠올라야 돼요. 엄마가 딱 떠오르는 애들은 절대로 사고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상담하고 진행을 해보니까 엄마가 딱 떠오르고 고마워하는 학생들이 엄마가 가장 고마웠던 순간이 뭐냐면은 신문사설을 하루도 빼주지 않고 해주던 그 모습이 가장 고마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신문사설 해주십시오. 첫 번째는 상식을 갖출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감을 갖추면서 서론과 본론과 결론을 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면접 대비를 차분히 시켜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힘든 순간에 엄마가 떠오르는 아주 극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신문사설 반드시 해주시기를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실제 생기부 분석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81페이지 보시면은 자, 81페이지 위쪽 부분에 보시면은 1번부터 10번까지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들어가는 특목에서 생기부는 9가지 요소가 있는데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들어가는 생기부의 요소에는 10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1번부터 10번까지의 10가지 요소 중에서 필기하면서 들어가십시오. 첫 번째 8번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첫 번째 8번에 동그라미 치시고 자 8번에 교과학습 발달사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교과학습 발달사항이라는 거 간단하게 얘기하면 뭔가요? 내신입니다. 내신. 그런데 아까 앞에서 이용소 정도 얘기했지만 두 가지 다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학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어떤 학생이냐면은 8번의 내신을 무시하고 나머지 동아리, 봉사, 독서 아무리 해봐야 절대로 내신의 기본 베이스가 깔리지 않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8번의 내신을 완벽하게 올 1등급을 받아놨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생기부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학생부 종합전형을 통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의 기본은 뭐가 돼야 되나요? 내신입니다. 내신이 기본 베이스가 돼야 됩니다. 내신은 악착같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신에만 너무 올인하고 나머지가 안 되면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내신은 기본 베이스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가장 좋은 내신의 형태는 뭐냐면은 1학년 때보다 2학년 때, 2학년 때보다 3학년 때 조금씩 올라가는 형태들을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현재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이 예비고 1, 예비고 2 학생이 만약에 내신 등급이 3등급, 4등급이라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2학년 올라가면서 학년이 올라가면서 조금씩 올라가는 형태를 만들면 학생부 종합전형의 기본 틀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니까. 그런데 최근에 그 M으로 시작하는 그 입시학원에서 이상한 설명회를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예비고1 들어가가지고 첫 번째 중간고사를 망치라고 설명회를 하는 설명회를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기말고사 때 조금 올리고 2학기 때 올리고 이게 정말 바보짓입니다.
예비고1 때 예비고1 학생들한테 수능보다 더 중요한 시험은 뭐냐면요. 아까 이영정도 잠깐 이야기했었는데 3월 모의고사 준비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3월 모의고사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위권 학생들은 3월 모의고사를 대비하지 않습니다. 예비고1 왜? 수학이 중등범이기 때문에. 그럼 모든 학생들이 집중적으로 준비하는 건 몇 월인가요? 6월 모의고사인데 지금 또 서울에서 6월을 보느냐 안 보느냐 말이 많은데 만약에 안 보더라도 동작 하이스트에서 그 시험지를 입수해서 시험을 보고 전체 등급 평가해가지고 등급을 내드릴 겁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 돌아오는 4월과 5월에 맞이하는 첫 번째 중간고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6월 모의고사입니다. 그 성적을 받고 나면은 대부분 아이들은 자기 머릿속에 그게 인식이 딱 박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뒤집어지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예비고1 학생들은 첫 번째 중간고사와 6월 모의고사에 올인을 해주셔야 되고 성적은 딸 수 있는 한 최대한 따서 더 이상 올라갈 수 없으면 유지하시면 됩니다. 지금 성적이 안 좋은 학생들은 학년이 올라가면서 긍정적인 그런 성취도 향상의 모습을 보여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필기하는 거 멈추시고 여기 잠깐 보십시오. 학생부 종합전형에는 총 몇 가지 요소가 있다고요? 10가지. 그 중에서 가장 기본 베이스를 까는 게 몇 번 항목입니까? 8번에 뭐라고요? 내신. 내신이 안 되면 나머지를 아무리 잘해도 들어가기 힘들다. 그러나 내신이 아무리 좋아도 나머지만 갖고 학생부 종합전형을 들어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내신이 완전히 바닥 7등급, 8등급을 끼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들어가는 건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그 케이스에 우리 아이를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내신 관리해 주시고 지금 혹시 내신 좀 안 좋더라도 학년 올라가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가장 좋다는 겁니다. 중요표시 하십시오. 4번의 중요표시, 7번의 중요표시, 9번의 중요표시, 그리고 10번도 동그라미 쳐주십시오. 자, 4번은 뭐라고 나와 있나요? 수상경력. 수상경력은 주로 무슨 시험인가요? 교내경시입니다. 교내경시. 상위권 대학일수록 교내경시를 굉장히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중위권 대학들은 교내경시보다는 뭘 더 중요하게 평가하나요? 8번의 내신 항목을 더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그 다음에 4번의 교내경시, 그 다음에 7번이 뭐냐면 7번의 중요표시 10개 하시고요. 7번의 중요표시 10개, 별을 10개를 치지 마시고요. 별을 하나를 친 다음에 옆에다가 10을 쓰세요. 여기서 중요표시 10개 하시고, 자,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머릿속에, 입속에 계속 배어 있어야 됩니다. 자, 발음해보세요. 창의적 체험활동. 줄여서 창체라고 항상 표현하십시오. 발음하세요. 창체. 자, 창의적 체험활동에는 지금 뭐라고 몇 가지가 나와 있나요? 4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자율. 두 번째 동아리. 세 번째 봉사. 네 번째 진로. 그런데 올해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부터 지금 더 들어가는 항목이 있습니다. 뭐가 되냐면 옆에다 써주세요. 예체능이 플러스돼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 고1 학생들의 생기부를 떼어보면은 8번의 창체에 그 진로 밑에 박스에 뭐가 있냐면은 예체능이 하나 있어요. 예체능 대학을 가지 않는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뭐 바이올린 활동을 하거나 체육 활동을 하거나 혹은 한 학교에서 진행하기 힘든 경우에는 성남고등학교나 뭐 숭이여고나 어떤 거점 학교를 잡아가지고 거기에서 학생들 모여갖고 하는 그 예체능 활동도 가능하면 해주시고 기록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굉장히 크게 좌우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7번의 창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9번의 독서 활동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10번의 동그라미 친 건 뭐냐면은 종합의견입니다. 10번은 종합의견인데 사실은 10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10번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 4번과 7번과 9번이 더 중요하다고 하냐면은 4번과 7번과 9번 항목이 잘못되어 있으면은 10번을 쓸 거리가 없는 거예요. 4번과 7번과 9번이 다 잘 되어 있으면은 10번은 자연스럽게 잘 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밑에 부분에 보면은 첫 번째 인적사항 나와 있습니다. 1번의 인적사항. 자, 잘 보세요. 1번에 나와 있는 인적사항은 학생부 종합전형에 실제로 대학을 들어갈 때 중요한 요소가 하나도 아닙니다. 그런데 자, 고개 들고 여기 잠깐 보십시오. 지금부터 어머님들은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은 이 생기부가 우리 아이 거라면 그리고 내가 대학 입학 사정관이라면 뭘 보고 판단할 건가? 그리고 이게 우리 아이의 생기부라면은 생기부에서 무조건 뽑아내는 요소는 뭘 쓸 거리를 뽑아내야 되나요? 자소서에 뭘 써야 될지를 뽑아내셔야 됩니다. 1번의 인적사항에 보시면은요. 인적사항은 학생부 종합전형 생기부에서 자소서 쓸 거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이 아이의 실제 자소서 생기부를 갖다 놨습니다. 그 아이의 네모박스의 세 번째 칸의 특기사항에 보시면은요. 뭐라고 나와 있나요? 2014년 5월 2일 날 부사망이라고 나와 있죠. 학교 재학 중에 아버님이 돌아가셨다 그래서 가산점을 받을 것도 없고 감점을 당할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우리 아이라면 어머님들은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빨리 뭘 체크해야 되냐면은
고난 극복과 역경 극복의 개념을 빨리 이걸 가지고 자소서에 녹여 쓸 건수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상황은 만들 수는 없고, 아버님 혹시 뭐 그런 경우에. 근데 이 좋은 기가 막힌 타이밍을 놓치지 마시라는 거죠. 요거를 연결해가지고 자소서의 4번 항목의 고난 극복, 아까 선택 항목에서 연대가 둘 중에 하나를 그랬죠. 진로를 위해 뭘 고민했는지 아니면 고난 극복 역경, 그걸 써내는 겁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말인데 뭐냐면요, 생기부와 자소서가 맞춰져 있지 않은 학생이 90%예요. 그러니까 거짓 자소서가 드러나는 거고, 거짓 자소서는 무조건 탈락이에요. 근데 이 아이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면은, 만약에 이 아이가 뭐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빠가 돌아가셨는데 이 아이의 자소서랑 검색을 해봅니다. 그럼 얘가 아빠가 돌아가셨던 그 타이밍에는 자소서에 뭐가 쓰여 있는지, 그게 고난 극복과 흐름이 연결되어 있으면은 이제 긍정적 평가를 받는 거고. 근데 만약에 거기에 2013년도에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이 아이의 자소서를 보니까 2013년도에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면서 즐겁고 행복하게 보냈어. 이건 자소서 거짓말로 쓴 거라는 거죠. 그렇게 잡아내는 겁니다. 자소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자, 페이지 넘기십시오. 페이지 넘기시면 두 번째 학적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학적사항도 실제로 대입에서 하나도 중요한 요소 없습니다. 그런데 얘는 특이한 경우가 있잖아요. 뭐가 있냐면은, 네모박스 밑에 보면은, 네모박스 밑에 빨간 글씨로 일반고에서 특목고로 전학을 하는 학생이 만약에 케이스가 있으면은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뭘 잡아내야 되냐면은, 일반고에서 특목고로 전학을 했습니다. 자, 이제 어머님들이 면접관이 되세요. 입사관이 되시는 겁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입학사정관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같은 개념입니다. 자, 입학사정관이 돼서 이 아이를 판단하는 겁니다. 일반고를 다니다가 특목고로 전학을 했어요.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일반고를 다니다가 특목고로 전학을 하면은 지금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되냐면은, 그냥 일반고를 다니다가 특목고 가면 대학 가기가 유리하니까 특목고로 전학했구나. 긍정적인 선입견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빨리 자소서에 내가 왜 일반고를 다니다가 특목 무슨 공부를 하고 싶어서 그래서 이렇게 전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 생기부와 자소서의 감점 요소를 빨리 줄여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거꾸로 특목고 다니다가 일반고로 전학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 학생은 정말로 부정적 평가를 받겠죠. 특목고 다니다가, 자, 일감이 어떠세요? 특목고 다니다가 내신 불리하니까 대학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은, 대학을 잘 들어오기 위해서 뭔가 잔머리 굴리는 아이들 있잖아요. 이 아이는 대학 들어와서도 생활을 그렇게 할 거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부정적 시선을 갖는다는 겁니다. 내가 특목고를 다니다가 이러이러한 상황 때문에 일반고로 전학을 했다라는 자소서에 반드시 녹여 써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반고에서 일반고로 전학하는 학생들은 뭐 그렇게 특별한 케이스가 없습니다. 자, 3번에 내려가시면 출결사항입니다. 출결사항도 특별한 케이스가 아무것도 없는데 일부러 특이한 케이스를 갖다 놨습니다. 2학년 때 무슨 일이 있었나요? 다리 수술해서 10일간 학교 못 갔죠? 자, 그러면 이제 어머님이 우리 아이라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놓치지 마셔야죠. 무슨 사례? 고난 극복과 역경 극복의 사례로 정말로 그 부분을 자소서에 녹여 써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라도 놓치지 마시라는 겁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입니다. 83페이지의 4번의 수상경력입니다. 수상경력에 여기가 지금 등이 조금 어두운데요. 수상경력에서 그 아이는 실제 올해 서울대 들어간 학생입니다. 서러벌 고등학교 학생인데 수상경력이 굉장히 많죠. 이 아이 정도의 수상경력이면 상당히 수상경력이 많은 건데, 제가 체크하라는 건 뭐냐면은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선행상에 동그라미 치시라는 겁니다. 특히 서울대를 비롯해서 서울대, 연대, 고대 상위권 학교에서 판단할 때요, 이 아이는 미친듯이 공부만 하는 아이, 이거 너무나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수상경력 중에서도 일부러 뭘 하나 잡아주는 게 좋을까요? 선행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잡아주면은, 그러면은 그 밑으로 내려가십시오. 그 밑으로 내려가면은 수상경력 분석과 사례라고 나와 있죠. 거기 안에 네모박스에서 1번에 수상의 종류에서, 자, 밑줄 치십시오. 학업 관련 밑줄, 인성 및 태도 관련 밑줄, 전공 적합성 밑줄. 자, 생기부에서 대학 입학 사정관들이 보는 요소는 무조건 세 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한양대는 뭐라 그러고 연대는 뭐라 그러는데 용칭만 다릅니다. 결국은 이 세 가지를 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뭘 보는 거냐면은 학업 관련해서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성 및 태도를 보는 거고, 세 번째는 전공 적합성을 보는 건데, 전공 적합성을 볼 때 상위권 대학에서 가장 많이 보는 게 뭐냐면은 교내경시예요. 교내경시. 그 다음에 인성 및 태도. 그런데 이 아이는 교내경시는 굉장히 많이 탔는데 전공 적합성이나 학업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잘 돼 있는데
선행상이나 무슨 뭐 어떤 그런 행사들에 참여한 상들이 하나도 없다는 건 무슨 평가를 제로를 받나요? 인성 및 태도 항목에서 제로를 받기 때문에 수상 경력을 쭉 조율을 어머님들이 하실 때 선행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효도상, 선행상 이런 학교마다 있는 상들을 하나 기입을 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어머님들이 그걸 놓치고 계신데 특히 예비 고3 학생들은 마지막 기회입니다. 예비 고1도 예비 고1은 아직 아니고요. 예비 고2, 예비 고3 학생들은 명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우리 아이가 책을 읽었는데 기록이 빠져 있는 게 있다든지 아니면은 선생님이 써준 기록이 있는데 제가 이따가 말씀드릴 텐데 이렇게 잘못 쓰여 있으면 이렇게 써달라고 수정을 요구하셔야 됩니다. 빠진 거 집어넣어야 되고 언제까지 고칠 수 있나요? 2월 28일이 끝입니다. 2월 28일이 지나면 수정할 수가 없어요. 예비 고2 학부모님들, 학생들 생기부 띄어서 그래서 저희가 오늘 설명회 할 때 오늘 생기부 띄어갖고 오라고 하신 거예요. 요거 설명회 다 마무리하고 나면은 저를 비롯해서 저희 계속해서 연습을 시켰습니다.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생기부 떼어오신 분들은 실제로 생기부 상담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생기부를 떼어서 이 부분 잘못되고 이 부분 잘못된 부분들은 빨리 2월 28일 전에 수정을 하시라는 겁니다. 예비고 3 어머님들 명심하십시오. 우리 아이가 책 읽은 기록이 얼마 안 돼. 그러면은 빨리 독서 목록을 집어 넣어주셔야 되는데 근데 실제로 아이한테 물어봤더니 책 읽은 게 하나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독서 목록 정하시고 줄거리 요약해서 일단 집어넣으세요. 2월 28일 전에. 그래놓고 반드시 나중에 줄거리 요약은 조금 상세하게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희한하게 면접시험장 가면은요 안 읽었는데 쓴 책 있잖아요. 그거 반드시 물어봐요. 그럼 애들 공황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이제. 아, 나 이 봉사활동 안 갔는데 선생님이 쓰라고 그래서 썼는데 이 책 안 읽었는데 기가 막히게 그거 물어봅니다. 그럼 애들 이제 공황 상태에 빠져서 머리 허해져가지고 그때부터 뭐가 나오냐면은 지가 평소에 쓰던 말버릇 그대로 다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뭐 여기 봉사활동 갔다 왔다는데 어땠니? 그러면 머리 허해져가지고 졸라 힘들었어요. 막 이런 말 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애들 막 그다음에 연쇄 질문 던지면 이제 지가 가진 모든 거 다 드러난다는 거죠. 자, 일단 2월 28일 전에 수정해야 된다는 거 반드시 놓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수상 경력을 진행하실 때 교내 경시에만 치우치지 마시고 세 가지를 본다는 거 명심하시라는 겁니다. 학업 관련과 인성 및 태도와 전공 적합성을 보는 건데 학업과 전공 적합성에 너무 치우치지 마시고 선행상이나 효도상 하나 정도를 반드시 기입할 수 있도록 체크를 좀 해주시라는 겁니다. 자, 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5번째 자격증 및 인증 취득사항 보십시오. 자격증 및 인증 취득사항이 있는데 그 네모 박스 밑에 보면은 빨간 글씨로 1번, 2번, 3번이 나와 있는데요. 2번에 보십시오. 2번에 보시면은 정부가 인정하는 자격증 인증은 총 몇 개가 나와 있다고요? 62개가 있는데 이 62개에서 대부분은 특성화 고등학교 아이들이 딸 수 있는 자격증이에요. 요리 자격증, 제빵 자격증인데 이런 거를 특목고나 일반고 학생들이 이런 거 따봐야 의미 없는 거고 우리 아이들이 명심해. 예비고 1 때부터 예비고 2 마지막 고3 3학년 1학기까지는 이 자격증 중에 혹시 빠진 부분이 없는지 하나라도 기입을 해주시는 게 긍정적 평가를 받습니다. 그 위에 나와 있는 5개 자격증입니다. 위에 나와 있는 5개 자격증인데 자, 위에 있는 것 중에 첫 번째 경제 이해력 검증 시험 테셋이라고 많이 아이들 요즘 하고 있죠. 자, 한경에서 하는 거고 두 번째 경제 경영 이해력 인증 시험 매경 테스트에서 하는 겁니다. 그 2개 괄호를 묶으세요. 그 2개 괄호를 묶으시고 자, 문과 학생들 중에서 경영학과, 경제학과 관련한 학생들은 이 자격증 필수입니다. 이 자격증 정도는 따서 기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저 보십시오. 요즘에 굉장히 큰 흐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대학의 이과 공대와 이과 교수님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애들이 이과를 너무나 일찍 선정을 하고 너무 이과 공부에 몰입을 하다 보니까 대학에서 수업을 진행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래요. 왜? 인문학적 수행이 너무 부족해요. 국어적인 요소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대학 입장에서 교수님 입장에서 얘가 이과를 오는 아이인데 국어에 관심이 굉장히 많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이 있으면은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가 이과지만 2가지 요소가 필수입니다. 첫 번째는요. 국어교육학과나 국문학과 갈 학생들한테는 반드시 필수 자격증이고 두 번째는 이과를 갈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이과를 가지만 국어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라는 보여주는 굉장히 결정적인 자격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밑에 나와 있는 2개 자격증입니다. 묶으십시오. 국어능력 인증시험과 KBS 한국어 능력 검증시험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자격증을 따서 기부를 해주시면은 이과 교수님들 입장에서는 아주 긍정적, 이 아이가 인문학적 수용에 대한 관심이 있었네 라고 긍정적 평가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국 실용 글쓰기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네모박스 안에